네, 경제 현안을 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경제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남 개포동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 청약이 나왔는데 딱 세 가구만 풀었어요. 네, 맞습니다. 100만 명이 넘게 신청했어요. 네. 왜 그런 거예요? 100만 명 하면은요. 어느 네. 정도냐면 네. 우리나라 5천만 쪽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다가 네. 50명 중에 한 명은 이게 청약을 넣었다라고 네. 보셔야 돼요, 사실. 보셨어요? 안 넣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 자기 자본이 크지 않는 이상은 사실 섣불리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DH 퍼스티어 이제 아이파크 같은 경우가 현대건설하고요. 현대 아이파크가 이제는 그 주공 1단지죠. 개포 주공 1단지를 재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네. 한 6천 가구 정도가 이제 나온 건데 네. 여기서 3명이 이제 잔금을 못 치렀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는 줍줍, 그러니까 빠진 미분양, 거구나. 예, 그래서 줍줍이 나온 거죠. 그래서 묻지마 청약이 이제 나온 건데 예. 여기에 지금 청약을 넣으신 요번에 이제 신청하신 분들이 101만 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길거리 지나가는 네. 50명 중에 한 명이 는 겁니다. 그래서 넣으셨어요? 왜 넣었어?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예.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는 이유를 뭘까라고 본다 그러면 시세 차익이죠, 당연히. 네. 예, 시세 차익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경쟁률을 본다 그러면 평균 경쟁률이 33만 대 1입니다. 예. 그거 엄청나죠? 그 다음에 59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50만 대 1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치열했고, 그렇게 왜 이렇게 경쟁률 치열할 정도 넣느냐라고 보면 역시나 시세 차익인데, 아, 예. 분양가랑 그 다음에 실제 입주권 거래된 거를 보시면 압니다. 이게 예. 34제곱미터, 그러니까 전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공급 평수로 본다 그러면 한 17평, 16평 정도 될 거예요. 이게 분양가가 6억 7천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최근에 이게 입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입주권이니까 재건축 이제 조합원이 못 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입주권이 최근에 거래가 됐는데 이게 22억 원에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6억인데 네. 입주권이 22억에서 거래가 된 거예요. 작년 12월에. 엄청난 시세 차익이죠. 그 다음에 이제는 59제곱미터가 이제 4층인데 이게 13억 정도 이제 분양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요번에 나온 게 132제곱미터인데 이게 2층에서 나왔는데 이게 22억 6천만 원이 이제는 분양가입니다. 네. 근데 이게 최근에 1월 달에 입주권이 거래가 됐는데 49억 원에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은 분양가가 22억 원인데 49억 원에 1월 달에 직전 달에 거래가 됐으니 시세 차이만 하더라도 20억 원에 넘어가거든요. 안 들어갈 분이 없겠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넣고 그냥 봐야겠네요. 그렇죠. 넣고 묻지마 청약이 이번에 다 들어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정말로 뭐 언론에서 뜨겁게 보도가 되다 보니까 많은 네. 분들이 자 묻지마 청약을 집어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2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 때문에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는데 네. 이제 계약금을 내야 되잖아요. 당첨이 되면 네. 확률이 적지만. 네. 근데 이 계약금을 마련할 시간이 좀 촉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앉는 이유가 이런 네. 이유인데요. 일단 묻지마 청약,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청약을 넣는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는 뭐 주택 수라든지 이런 거 다 보는데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취소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넣을 수 있는데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나 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건 잔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큰 핵심인데 일단 발표일이 이번 29일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계약금을 이제는 3월 8일까지 내야 되고요. 잔금이 이제 6월 7일에 내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촉박해요. 사실 예. 잔금 마련할 게. 그리고 이거를 준비할 수 있는 분만 넣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는 단지 내에 이제 하수암거 공사가 완료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하수도 처리가 공사가 미 처리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강남구청으로부터 준공승인이 안 났습니다. 그럼 준공승인이 안 난다 그러면 사실 내가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우리가 이제는 청약이라든지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잔금 처리일에 내가 이제 주담대를 받아서 예. 이제 그걸로 이제 잔금을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소유권 등기를 건설사로부터 내가 이제 갖고 오게 되는데 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상 뭐가 안 되느냐? 주담대가 안 나옵니다, 일단. 주담대가 안 된다는 얘기는 소유권을 못 갖고 온다는 얘기예요, 건설사 쪽으로.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자기 돈 갖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됩니다, 와. 잔금을. 그러면 나머지 잔금을 그러면 자기 돈 주고 해야 된다라고 오. 봤을 때 자산가들 아닌 이상은 그러네요. 사실상 대출 받아서 못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건 되겠죠. 그러면 일단 방법은 전세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일단 그렇게 되면 분양권 전매도 할 수 있겠죠. 예. 내가 이거를 분양권을 팔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입주권 팔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1년 안에 팔면 양도세가 77%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시세에 나오는 걸 양도세로 내야 네.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전세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전세금도 마련하려면 꽤 큰 돈이 들어가거든요. 또 전세가 또 나머지 금액은 자기가 또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자산가가 아닌 이상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네요. 예. 당첨되실 세 분들 미리 축하드립니다. 예.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어요. 네. 예, 지금 상황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는다라는 예. 얘기는요. 사실상 이제 뭐 전체적인 그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저긴 합니다. 네. 2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일단은 그 60세 이상의 자영업자 수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네. 게 이제는 문제인 거죠. 실제 이제는 그러한 이유, 뭐 고령 자영업주가 늘어가는 이유는 뭐 역시나 이제는 고령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 당연히 이제 늘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도 있겠고 예. 두 번째로는 이제는 생계형 창업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내가 이제는 은퇴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부분이 자영업자로 가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하시고 그러면서 자영업자 수가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 자영업자가 568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좀 나눠봐야 돼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나눠야 되는데 나 혼자 고용원이 사장. 그렇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가 42만 6만 명 정도, 426만 명 정도가 됩니다. 거의 절반이 이상이 넘어가잖아요. 예. 그만큼 사실 자영업자의 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다음에 그 중에서 전체 자영업 중에서 60세 이상이 207만 명 정도 되니까 전체로 보면 36%가 넘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자영업자들도 늙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그러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생계형 창업이 많아진 거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그냥 구직 활동을 하는 60세 이상 인구도 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제2의 인생을 다시 일을 구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계를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네, 그렇죠. 대부분 생계를 위해서 한 건데 지금 보면은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복지라든지 아니면은 예. 생활 수준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빈곤율을 보셔야 되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밑에서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노인의 빈곤율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70대 중에서 4명, 그러니까 70대 중에서 4명 중 1명이 이제 취업자입니다. 그만큼 네. 이제는 늙어서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늙은 것도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정책을 보면은요 젊은 친구들에 대한 청년 정책 되게 잘 나옵니다. 아, 월세 예. 지원도 나오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드림 청약 저축, 예. 그다음에 뭐 증이 드림 청약 대출도 나오고요. 굉장히 혜택이 큰 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는 뭐 제가 40대여서 그런지 몰라도 40대를 위한 그런 네.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또 위에 세대, 뭐 이제 시니어 세대를 위한 정책들이 굉장히 저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에서 조금 네. 이런 것도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겠고 예. 특히 이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라는 거는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뭐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지만은 노령연금을 받잖아요. 근데 내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령연금이 그 비율만큼 깎이는 거예요. 예. 이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실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제도 개선들이 좀 노인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이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던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를 보시면요. 본사가 있고요. 예. 프랜차이즈업은 본사가 있고 가맹점주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부딪히는 건데 이번에 이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이제는 통과가 앞두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본다 그러면 가맹점 사업자가 이제 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업을 하시는 이래 골목 상권에 계시는 분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공정위에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등록을 한 다음에 뭘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본사 쪽으로 우리하고 협의를 하자, 우리하고 대화를 하자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사 입장에선 반대하는 이유가 이게 그러면은 그렇게 단체를 여러 군데 생길 수 있잖아요. 뭐 협회를 막 만들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일일이 다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는 본사 측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제 가맹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협약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프랜차이즈 업계 내부에서는요 가장 뜨거운 감자예요. 그래서 이거
이거를 개정안이 통과되느냐 예. 못하느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노조법에서 말하는 이제는 교섭 창구 단일화 이게 예. 없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단일화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읽기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